사장님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창큐TV 긍정맨입니다. 오늘은 절대 망할 수 없는 노하우 시리즈 6편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단순한 로고나 슬로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고객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기억하고 공감하며 신뢰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어떻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유지하며 강화할 수 있는지 5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고객이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인식하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말합니다. 이 이미지에는 로고, 색상, 글꼴과 같은 시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브랜드가 전하는 가치, 목소리, 성격이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서 고객이 브랜드와 상호작용을 할 때 느끼는 경험의 총합인 거죠.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주요 구성 요소는 시각적 아이덴티티, 언어적 아이덴티티, 정서적 아이덴티티, 브랜드 가치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각적 아이덴티티는 로고 색상, 글꼴, 패키지 디자인 등 고객이 직접 볼 수 있는 모든 요소이고, 언어적 아이덴티티는 브랜드가 사용하는 말투, 슬로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말합니다. 정서적 아이덴티티는 고객이 브랜드와 상호작용하면서 느끼는 감정, 신뢰, 친밀감을 뜻하고, 브랜드의 가치는 브랜드가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이나 사회적 가치, 예를 들어 환경보호, 공정거래, 지역사회 기여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일관성 있게 결합되어서 브랜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브랜드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 미션은 고객과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지속 가능한 패션을 제공하여 환경을 보호한다는 미션을 가진 패션 브랜드라면 그들의 모든 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은 이 미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브랜드 미션 설정 방법 3가지로 왜?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왜 존재하는가? 단순한 매출이 아닌 더 큰 목적을 찾아보세요. 또한 핵심 가치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고객이 여러분의 브랜드를 통해 얻는 경험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번째는 고객 중심의 미션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공감하고 함께 해야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문제 해결, 고객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목표 등이 좋은 미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브랜드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고객층을 타겟으로 설정하고 그들의 니즈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메시지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겟 고객을 정의하는 방법은 먼저 인구 통계학적 정보 분석으로 연령, 성별, 직업, 소득, 거주 지역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고객의 기본 프로필을 만듭니다. 2번째, 심리학적 정보 분석은 고객의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소비 습관 등을 고려해서 그들의 내면적 동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번째, 고객 페르소나 생성에서는 실제 고객을 대표하는 가상의 인물인 고객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그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어떤 해결책을 원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겟 고객을 정의하면 그들의 필요와 욕구에 맞춘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각적 요소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대개 브랜딩을 한다고 하면 이 시각적 요소로만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브랜딩의 일부분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브랜드가 어떤 색상, 글꼴, 디자인 스타일을 사용하는지는 고객이 브랜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일관된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각적 아이덴티티 구축 방법을 위해서는 먼저 브랜드를 상징하고 쉽게 기억될 수 있는 독창적인 로고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로고는 브랜드의 본질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번째로 브랜드 컬러는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브랜드를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청록색은 신뢰감을, 빨간색은 에너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컬러는 웹사이트, 매장 인테리어, 포장지 등 모든 터치 포인트에서 일관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3번째는 폰트입니다. 글꼴 역시 브랜드의 성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클래식한 폰트를 사용하면 신뢰감을 주고 모던한 폰트를 사용하면 트렌디한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로고, 색상, 폰트, 이미지 스타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모든 마케팅 활동에서 일관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브랜드의 목소리와 톤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할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이 목소리와 톤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하며 브랜드의 성격과 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브랜드 목소리와 톤 설정 방법은 먼저 브랜드의 성격 정의를 해야 합니다. 브랜드가 사람이라면 어떤 성격일까요? 친근한가요? 권위적이거나 신뢰할 만한가요? 유머러스한가요? 이 성격을 기반으로 브랜드의 목소리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소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브랜드와 만나는 모든 채널, 예를 들어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이메일, 광고 등에서 같은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일관된 목소리는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상황에 맞는 톤을 고려하시는 겁니다. 브랜드의 목소리는 일관되게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톤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불만에 대응할 때는 더 공감적이고 진지한 톤을 유지하고 이벤트 홍보나 즐거운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밝고 경쾌한 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단순히 로고나 메시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이 브랜드와 상호작용할 때 느끼는 모든 경험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온라인에서든 매장에서든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객 경험 일관성 유지 방법으로는 먼저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매장 등 다양한 채널에서 고객이 느끼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본 브랜드의 이미지를 실제 매장 방문에서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브랜드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하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잘 전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고객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개선에 반영해 보십시오.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충성 고객을 만들어줍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한 번 구축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와 시장 트렌드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랜드 관리와 발전 방법은 첫 번째, 정기적인 점검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겁니다. 로고, 색상, 메시지가 일관되게 고객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두 번째는 고객의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반영하여 브랜드를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브랜드가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게 진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경쟁사 분석으로 경쟁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차별화를 유지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화된 강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거죠. 오늘은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단순한 로고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고객과의 감정적인 연결을 통해 신뢰를 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본질을 이해하고 명확한 목적과 미션을 설정하며 일관된 시각적 아이덴티티와 목소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요소를 결합하여 고객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면 고객은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기억하고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이상 창표TV 긍정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